한 명 누르거든. 좋아요, 한 명. 액체 추진체 로봇의 연소 불안정 갑시다. 첫 번째 문단 화제나 논제가 나오겠죠.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연소의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연소 불안정이 뭐냐? 연소 불안정은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로켓에서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연소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액체 추진체 로켓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했죠. 앞으로 나올 내용 뭐라고요?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연소 불안정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문장 단위로 나오면 연소 불안정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그럴 때는 자꾸 이 안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돼. 개념 자체는 중요하지 않잖아.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이건 따로 할 건 없어요. 로켓에서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라고 했어. 주체가 뭐냐면 연소실의 압력 진동. 압력에 따른 진동이 어떻게 된 거?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이게 연소 불안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딱 잡아놓으면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거. 그런 연소 불안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 됐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연소 불안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무엇을 통해서 얘기해 볼 거냐면 액체 추진체 로켓을 통해서 알아볼 거야. 자, 액체 추진체 로켓은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한다.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엔진은 일반적으로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 분사기, 연소실,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학이나 기술지면서 이렇게 구성이 나오잖아요. 구조 무조건 밑줄입니다. 밑줄 이렇게 다 밑줄 긋게 두 문 다. 특히 기술에서 이렇게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랑 연결돼? 원리랑 연결돼요. 원리랑. 그러면 구조가 나오고 원리가 나오면 원리는 우리 뭐 할 수 있지? 항목화할 수 있죠. 순서대로.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로켓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 자, 시동이 걸리는 것부터 출발할게요. 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추진제가 이동하여 분사기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된다. 여기까지 자를게요. 추진제가 이동하여 분사기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됩니다. 세 번째,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연소될 때 액체였던 추진제가 연소될 때 자를게요. 세세하게. 네 번째, 액체였던 추진제가 연소가스가 되면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연소실 내부에 액체가 가스가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죠. 열,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압력이 높아지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러한 연소 과정은 추진체가 분사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분사되면서 지속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계속 지속됩니다. 이때 연소실 내에는 소리의 진동, 열이 주기적으로 방출되며 생기는 열 방출 진동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뭐가 존재한다고요? 열 방출 진동이 존재합니다. 연소실 내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하며 진동합니다. 어디도 변하고요? 연소실 내의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연소가스는 노즐을 통과하며 로켓 바깥으로 배출되고 이게 그 반발력으로 로켓은 뭐가 나온다?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떤 과정이니? 추진제가 연소되면서 추진력을 얻는 과정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 과정인 거야, 이렇게. 다시, 시동 걸려요. 그러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추진제가 분사기에 의해서 연소실 내부로 분사됩니다. 그럼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연소돼. 불에 타요. 연소될 때 액체였던 추진체가 연소가스가 되면서 연소실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열,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러한 연소 과정은 추진제가 분사에 의해 연속적으로 분사되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계속 방출되죠. 이때 연소실 내에는 소리의 진동, 열이 주기적으로 방출되며 생기는 열 방출 진동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제 열 방출 진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연소실 내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진동하죠. 압력도 역시 진동합니다. 그리고 연소가스는 노즐을 통과하며 로켓 바깥으로 배출되고
이 반발력으로 로켓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추진력을 얻는 과정이죠. 연소를 통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심 화제는 뭐였지 우리가? 연소 뭐야? 이 글의 전체 중심 화제. 연소 불안정. 그지? 그럼 연소 불안정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전제야. 연소하는 과정. 그럼 여기서 이 연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전환되면서. 그런데 연소 과정에서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나 라고 했어요. 이나 엔드죠. 아니 오어죠. 연소실 내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전자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때 전자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요거. 그러면 전자가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후자도 있겠죠? 후자는 어디냐? 후자의 경우라고 했어. 후자는 어떤 경우겠어요? 연소실 내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 이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야. 두 개의 상호작용이죠. 이거 좀 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냐, 아니면 연소실 내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이냐, 이 두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에 해당하고 얘가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자, 가봅시다. 전자의 경우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연소실에 압력 진동 나오죠? 뭐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 방출로 해서 압력 진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추진제 공급량의 급격한 변화가 생김으로써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것이다. 아까 불안정이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증폭되냐면 얘는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추진체 공급량의 급격한 변화가 생김으로써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거야.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다.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얘도 밑줄 그을게요. 자, 이런 불안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다음 두 번째야. 열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이야. 요럴 때 후자의 경우는 연소실 내 열 방출 진동이 갖는 주파수와 소리 진동이 갖는 주파수가 일치하여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것으로 이를 뭐라고 한다?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은 각각 주파수를 갖는데, 여기서 소리는 연소실 고유의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이는 소리의 주파수나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과 연소가스 온도 및 비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뭐의 주파수가? 소리의 주파수가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요 뒤에 있는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돼. 잠깐, 여기서는 뭐와 뭐의 상호작용이었지? 소리의 주파수하고 열 진동 주파수지? 얘는 각각의 주파수를 가지게. 다시 봐. 여기서 가볼게.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방출 진동, 그리고 소리의 진동,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각각의 주파수를 가지게 돼요. 여기서 소리는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이는 소리의 주파수가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실 공간적 특성과 연소가스 온도 및 비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지. 각각의 주파수가 일치하면 압력 진동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압력 진동 급격하게 증폭될 수 있다라고 했어.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연소의 불안정은 압력 진동이 증폭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압력 진동이 증폭하게 된다는 거지. 그 원인이 앞에 것은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의 상호작용이고, 두 번째 거는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다시 전자에서는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인해 추진체 공급량이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거야. 추진체 이렇게.
두 번째는 여기서는 앞에서는 열 방준 진동과 소리의 진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근데 얘네 둘이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 일치하게 되면 압력 진동이 극복하게 증폭된다는 거지. 이게 두 가지야.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000에서 2000Hz 사이에 있으며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불안정 연소 두 가지 유형과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다음 여기는 이제 연소 불안정이 나타난 과정과 원리는 다 나와 있어요. 다음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로켓 개발 과정에서는 실제 연소실과 유사한 조건으로 연소 시험을 수행하여 연소 불안정의 발생 여부나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발생 여부나 뭘 파악한다는 거니?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거지 그 과정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 밑줄 긋게요. 이게 중심입니다. 파악하는 건 두 가지예요. 연소 불안정 발생 여부,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발생 여부는 어떻게 알고 발생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봅시다. 일반적으로 연소실 압력이 정상 압력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경우 연소가 안정된다고 판별하고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합니다. 여기까지 뭐가 되겠니? 발생 여부 판별이지? 발생 여부 판별이야.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것을 판별된 경우 압력 진동이 증폭되었을 때 주파수인 주요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면 연소실 고유 주파수와 비교하여 연소 불안정이 뭐를 판단한다? 연소 불안정의 원인을 판단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앞에가 나오겠죠. 앞에는 그 선생님이 1이라고 하고 뒷번째는 선생님이 2라고 할게요. 얘가 1에 해당하고 발생 원인은 2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주파수 확인하면 되죠. 그치? 어떻게 확인하니? 그 추진체 분사 시스템하고 연소실하고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건 헤르츠가 몇 헤르츠였지? 위에 문단에서 100에서 10에서 200Hz 사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면 뭐에 의한 거야, 원인이?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근데 헤르츠가 만약에 1000에서 2000Hz 사이야.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열 방출 진동과 소리의 진동이 일치했을 때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대요. 원인을 판단한다. 넘어. 네. 응. 그 소리의 진동이 고유 진동수랑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다 했죠. 응, 각각의 주파수가 있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음. 그 증폭이 됐는데도 연소리도 고유 주파수가 이상한 거죠. 아니, 유사한 값을 가지면 증폭한다고 나와 있잖아. 급격하게 증폭하게 된다. 일치하면 압력 진동이 급격하게 증폭하게 된다라고 했잖아. 일치하면 증폭. 그러니까 원래 소리 진동수도 그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 연소실의 고유 수하고 여기서 다시 이게 문제는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잘 봐. 소리는 연소실 고유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 이는 소리의 주파수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의 공간적 특성과 연소가스 온도에 따라 비에 따라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럼 이 소리의 주파수가 그러니까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 이거 있지? 이거라든지 연소가스의 온도, 비열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리의 주파수가 결정이 될 거잖아.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열 방출 진동이지.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 방출 진동이 있지. 그치? 얘네 두 개는 각각의 주파수를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증폭, 압력 진동이 증폭하는 거야. 증폭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불안정 연소라고 불렀잖아. 증폭이 됐는데도 연소리가 고유 주파수가 이상한 거죠. 있으며 연소실 압력 진동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사에 있으며 연소실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이건 나도 몰라.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선생님도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를 있잖아. 문제를 풀면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 근데 문제를 풀어봤더니 문제에서 딱 이 값을 주어줘 아예. 그래서 그 값만 주어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를 풀면 된다. 아직 한 문단 남았죠. 두 문단. 연소 불안정 발생 원인이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서 판단된 경우 공급 시스템에 압력 감쇄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 또한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연소실에 배풀이나 음향경을 장착하는 방법들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키워드를 좀 잡아보자. 첫 번째가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돼. 그럼 뭘 설치하면 된다고요? 이 압력 감쇄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화살표 해놓을게요, 선생님이. 근데 이게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걸 사용한다고요? 배풀이나 음향경을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 거야. 그치? 여기다 해줄게요, 선생님이. 그런데 압력 감쇄 장치는 이름만 들어도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배풀과 음향경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배풀과 음향경은 모두 연소실 내의 소리 진동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배풀은 연소실과 연결되는 분사기의 면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장치로서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바꾼다.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바뀌면 뭐가 달라지지? 주파수가 달라지겠지? 아까 이거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주파수가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이를 통해 기존의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변화시켜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음향공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로 음향공을 연소실 내에 연결하면 연소실 내부의 소리가 음향공 안에서 진동하게 되어 소리 에너지가 분산된다. 음향공은 연소실의 특정 주파수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감쇄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좁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 두 가지를 이용한 거야. 그죠? 이렇게. 이게 해결 방법까지 나왔네요. 자, 다시 앞에서 다시 한 번만 넘어갈게요. 로켓이 안정적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연소 불안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소 불안정은 두 가지예요. 연소 불안정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면 연소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와?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과정이 나옵니다.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추진체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시동 걸리면 산화제 탱크와 연료제 탱크에서 보관됐던 추진체가 이동하여 분사기에 의해서 연소실 내에 분사됩니다. 그러면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연소될 때 연소가스가 되면서 연소실 내부 압력이 높아지죠. 그럼 이때 다양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연소실 내에서 소리, 진동, 열이 주기적으로 방출되며 생기는 열 방출 진동이 발생합니다. 연소실 내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하며 진동합니다. 그리고 연소가스는 노즐을 통과해 로켓 바깥으로 배출되고 그 반발력으로 로켓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 나오면 이건 찾아야 되겠죠? 섣불리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연소 과정에서 두 가지 과정으로 해서 불안정 연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두 번째는 연소실 내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전자의 경우죠.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추진체 공급량에 급격한 변화가 생김으로써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것.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로켓의 구조물을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이죠. 열 진동 주파수하고 소리 진동의 주파수가 일치할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압력 진동이 급격하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000에서 2000Hz 사이에 있으며 연소실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 열음향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 원인과 발생 여부와 원인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연소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로켓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소실과 유사한 조건으로 연소 시험을 수행해서 연소 불안정의 발생 여부 그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럼 발생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연소실 압력이 정상 압력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경우 연소가 안정하다고 판별하고요. 5%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불안정한 것으로 판결합니다. 그럼 연소가 안정되는 불안정이 판단했지? 이때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될 경우 압력 진동이 증폭되었을 때 주파수인 주요 진동 주파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 진동 주파수는 어떨 때 주파수냐면 압력 진동이 증폭되었을 때 하고 이를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비교하여 연소 불안정을 뭘 판단한다? 원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럼 해결 방안도 있죠?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사의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면 압력 감소 장치를 설치하고요. 열음향 연소 불안정, 즉 소리 진동하고 소리 진동은 뭐의 진동이지? 열 방출 진동인가? 두 개가 일치할 때 나타나는 열음향 연소 불안정일 때는 배풀이나 음압경을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죠. 배풀과 음압경이라는 설명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될 게 이건데 오늘 선생님 조교가 없어가지고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있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문제가 다른 게 붙어 있더라고. 다른 게 붙어 있어. 그래서 조교 선생님 잠깐 이번 주까지 잠깐 출타 휴가. 그 대신 이것만 보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럼 이거 판단하고 나서 문제는 연계 문제 풀어보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다음은 서로 다른 연소실을 대상으로 한 가상의 연구 시험의 결과이다. 최대 압력, 최소 압력, 주요 진동 주파수. 주요 진동 주파수는 뭐니? 증폭했을 때의 주파수야.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측정값이면 연소실 ABC 모두 연소실 고유 주파수는 얼마라고요? 연소실 고유 주파수는 얼마라고? 1200Hz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다음 표에 제시된 내용 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가보자. 연소실 A 정상 압력이 얼마요? 1200. 그러면 불안정 연소가 있는지 판단할 때 몇 퍼센트라고 했죠? 5%. 그럼 얼마가 됩니까? 60. 플러스 마이너스 60이겠죠? 밑에 1400이니까 여기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70.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75가 되겠죠. 자, 최대 양력이요. 얼마가 됐습니까? 플러스 2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죠? 여기는 플러스 몇입니까? 플러스 10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00이네요. 여기는 플러스 150 여기는 마이너스 150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불안정 연소를 하고 있는 건 뭐와 뭡니까? BC가 불안정이죠. 자, 그러면 이거 원인은 어디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본문에서. 뭘 통해서? 주요 진동 주파수. 그러니까 뭐랑 일치하면? 고유 주파수와 비슷한 위치에서 일치하면 무슨 원인이 뭐에 해당해? 여기 자 150짜리잖아. 이거 여기는 첫 번째 거 이거 뭐야?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장치 이거죠. 그럼 얘는 두 번째 얘는 1200이니까 얘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거? 열음향 연소 불안정. 열음향 추진체 본문에서 찾아봐. 추진체 공급 시스템. 연소 불안정. 자, 이렇게 된 거죠. 얘는 뭐와 뭐의 관계자고 했지? 소리 진동하고 열 방출 진동. 진동과의 상호 관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것과 연계 문제 중에서 이것과 부수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이건 선생님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작업한 게 아니라서 조교 선생님이 작업한 거라서 나중에 선생님도 늦게 발견해가지고 이걸 다시 고칠 수가 없었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거만 하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